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2차 전지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또 어제까지는 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또 바이든의 변수가 좀 생기고는 있습니다만 재집권을 하게 되면 IRA 법이 또 후퇴를 하고 수입차 추가 관세라던가 이런 악재로 작용할 거리에 대해서 시장이 좀 보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주 어떤 변동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을 보면 지금 중국에서의 배터리 공급은 애초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포션을 차지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크게 유럽하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하자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어느새 유럽 시장마저도 대부분은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장악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미국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유달리 왜 미국의 IRA에 더 크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측면으로 사실 생각을 해보면 IRA 정책으로 인한 보조금이 실제 실적으로 조금 많이 반영이 되면서 정말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흑자 전환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2차 전지 주가는 IRA 예산이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꼭 IRA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공장들 대응 제외하고도 네. 지금 테슬라 향으로 해서는 신규 수요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향 관련된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한테는 좀 주목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사실 테슬라와 2차 전지 국내에서는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를 연기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쪽으로 또 엮이면서 시장에서 시세를 좀 받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IRA 보조금과는 관련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2차 전지주가 테슬라와는 좀 반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부분은 IRA 예산인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의 전체적인 중국 관세율을 올려서 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저가형 차량을 이미 판매를 해서 일부 수익을 보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더더욱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테슬라향 밸류체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IRA 예산이 감소되면 결국에 실적적으로 AMPC 등 반영됐던 부분들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에서 더 공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라고 보기보다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잠정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많이 컨센 하회였었고요. 지금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세라고 이제 양극재 등 이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 기업들은 거의 적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의 엇박자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캐즘 같은 경우에도 돌파가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좀 우려감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ESS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을 확대를 하면 이 또 실적 부분에서 만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우선 전기차 캐즘 돌파구로 ESS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저희 매출 비중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볼륨 차이도 있고요. 지금 ESS 시장이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2026년부터는 중국 관세율 25%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기존 관세율 3.5%까지 올라오면 더해지게 되면 거의 29% 가까운 중국 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ESS 시장이 미국 내에서 열린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배터리를 테슬라가 적용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캐즘 돌파구로 ESS가 EV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까지는 보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희 2016년, 17년 이후로 국내 2차 전지 쪽에서는 ESS에 대한 실적이 많이 저조해진 상황이에요.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신규로 미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가져온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신규 수요가 붙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신규 수요를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미 좀 반영을 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럼 반등 가능할까요? 저는 우선 7월 25일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이제 7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걸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2차 전지의 가장 캐파도 크고 가장 큰 볼륨을 가져가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다양한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주가 반등이 그 이후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오늘 같은 흐름도 보시면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문제는 저희 반도체 쪽이 가득 찼고 워낙 꽉 찬 집이었었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두 번째의 섹터로 볼 수 있는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예요. 근데 네. 2차 전지보다도 제약바이오 쪽이 더 빠르게 좀 움직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더 빈집인 2차 전지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자, 지금 바라보고 그럼 있습니다. 탑픽으로 제시하신 종목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탑픽은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전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관련된 소재 기업들은 밸류체인 중심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특수 소재 쪽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기술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형 확대를 가져올 대표적인 CNT 관련주들 제이오와 나노신 소재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 솔루션과 CNT 도전제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유한투증권 리서치센터 2차 전지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